110회 전선생의 2급. 자, 1번 문제.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낮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니죠. 유동성이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으로 이제 쭉 배열되는 거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하는데 1번이 틀렸죠.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BS, 손익계산서 IS,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를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한다. 맞아요. 참고로 주기는 아니죠. 주기는 우리 형제가 아니에요. 독수리 모형제인데. 자산과 부채 또는 자본은 총액에 의해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맞아요. 총액주의라 그러죠. 그래서 자산 항목과 부채 항목 또는 자본 항목을 상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 제외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상계하는 거를 순액주의 혹은 상계주의라 그래요. 상계주의. 자, 퉁치지 말자. 항상 총액으로 표시를 해줘야 된다. 뭐 굳이 예를 들어보자면은 우리 회사에 단기 대여금이 있는데 3만원 빌려줬어요.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도 있어요. 부채니까 대변이죠. 뭐 2만원 꼬았어요. 그러면 1년 내에 얼마만 받으면 돼요? 순수하게 1년 내에 우리 회사는 만원을 회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기 대여금으로 만원 이렇게 순액으로 처리하지 말라는 것이죠. 퉁치지 말고 각각 단기 대여금 3만원, 단기 차입금 2만원 이렇게 총액으로 각각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자, 4번.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이익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익금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맞아요. 자본거래라는 거는 주주와의 거래죠. 주주와의 거래. 주주와의 거래는 자, 주식을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소각한다든지 자기 주식 처분한다든지 이런 거래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주식 발행할 때 돈 벌었다. 자본이익금 돈 번 거죠.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 그 다음에 소각할 때는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할 때는 자기 주식 처분이익,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거는 나머지 일반적인 거래예요. 일반적인 거래. 제품 팔고 뭐 상품 팔고 뭐 이자로 돈 벌고 임대료 받고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돈 번 이익이익금을 겁나 구분하여 표시한다. 자, 1번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유동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자, 우리 자산은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되는데 유동은 당조자산이랑 재고자산이죠. 매출채권 맞아요. 당조자산, 상품, 재고자산 맞아요. 특허권 아니죠. 얘는 무형자산이죠. 얘는 비유동이에요. 당조 예금 얘도 당조자산 맞아요. 성급 비용도 당조자산이에요. 장기 매출채권 얘는 기타 비유동자산. 정답은 4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700만원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세 번째 문제. 자, 재고자산 관련된 문제인데요. 다음 중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자, 일반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을 가정했을 때 기말 재고자산이 가장 크게 계상되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만약 이걸 정확하게 몰라서 만약 찍게 되면은 자, 중간에 어중간한 애들은 빠져야 되죠.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빠져. 선입선출법 아니면 후입선출이 무조건 정답인데 사실 이것도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자,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눠서 생각하자. 일단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기말재고 자산이니까 좋다고 치자.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 다음에 이익은 많이 나면 좋죠. 각종 이익,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뭐 법인세 차감자 순이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이런 것들. 좋은 거는 형 먼저. 그래서 가나다 순이요.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자, 이거는 물가 상승을 가정한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했을 때 얘기예요. 지금 문제랑 같은 것이죠. 근데 매출원가는 비용이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나쁘다고 치자. 비용이니까. 그러면 자, 비용은 안 좋은 거니까 반대예요. 동생이 제일 커.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 이렇게 가나다 순의 반대. 부동만 반대로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지금은 기말재고자산. 자, 자산은 좋은 거라고 치자. 그래서 좋은 게 가장 큰 거는 형이 제일 크죠. 그래서 선입선출법. 정답은 1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민할 게 없어요. 고민할 게 없어. 자, 4번. 유형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회계 처리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수익적 지출은 비용이에요. 수선비죠. 자동차면 차량 유지비. 어쨌든 비용을 처리해야 되는데 요거를 뭐 건물이나 차량 운반구나 등등 자산으로 잘못 처리했다.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안 했죠. 비용은 과소계상돼 있어요. 자산으로 처리 안 해야 되는데 했으니까 과대죠. 일단 이렇게 단순하게 딱 보고 자, 자산의 과소계상 풀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과소가 아니라 과대죠. 1번 틀렸고요. 부채는 여기랑 상관없어요. 3번 단기순이익의 과대계상.
자, 수익은 지금 아무 변화가 없죠. 일정한데, 자, 여기서 비용을 빼주는데, 그럼 이익이 나오죠. 비용이 과소하게 계산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덜 빼요. 그럼 이익은 늘어나요. 단기순위 과소계산 맞네요? 정답 3번. 4번. 자, 매출 총 이익의 과소계산. 자, 이건 제가 손익계산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확하게 따지자면, 이 자산이 영업부서나 뭐 관리부서에 사용하는 건지 공장, 생산, 제조부서에 사용하는 건지에 따라서 사실은 좀 달라요. 자, 매출 총이익은 여기 있죠. 자, 만약 800건대로 처리해야 되는 자산이라면은 비용 과소, 판관비가 과소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산이 늘어났죠.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건 이해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자산이 늘어나면 감가상각비도 늘어나겠죠. 감가상각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예를 들어 비용 10,000원이 과소됐다. 자산 10,000원이 늘어나죠. 과대 계산된 거죠. 감가상각비는 예를 들어 한 1,000원 정도 늘어나. 그래서 10,000원만큼 줄어들고, 그 다음에 조금 이것보다 훨씬 조금 1,000원만큼 늘어나. 어쨌든 판관비는 감소를 하게 돼요. 이거는 해당 자산이 800번대 비용으로 처리되는 경우 그렇다는 거고, 만약에 500번대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자, 생산, 공장, 제조에서 발생된 거면은, 자, 그럼 그때 수선비나 차량 유지비는 500번대로 계산을 해야 되죠. 자, 제조 원가이기 때문에 500번대 비용을 분기를 더 했다. 그럼 매출원가 줄어들어. 10,000원만큼. 그 다음에 공장 건물이나 공장 트럭이 10,000원만큼 지금 과대 계산됐기 때문에 걔네들에 대한 500번대 감가상각비가 약간 늘어날 수 있어요. 제조 원가죠? 그래서 매출 원가가 조금 이만큼 늘어날 수 있어요. 1,000원어치. 자, 결론적으로 얘네가 500번대 코드라면 매출 원가가 9,000원만큼 줄어들어요. 그럼 원가가 줄어드니까 매출 총이익은 조금 늘어나죠. 그래서 아무리 뭐 800번대를 하든 500번대를 생각하든지, 만약에 800번대라 자산이라면은 매출 총이익에 영향이 아예 없고, 밑에니까. 만약에 500번대 비용으로 처리하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매출 총이익은 증가하게 되니까 과소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정확하게 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5번 제목의 마지막 문제.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첫 번째 항목인 자본금은 기업이 발행한 발행시 총수의 1주당 액면 금액을 곱한 금액이다. 맞아요. 자본금의 정의 자체가 액면가액이에요. 자, 우리 주식 종이가 따로 있죠? 이걸 주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주권이라고 그래요. 이 주권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이 바로 액면가액이죠. 만약에 한 주당 5,000원 이렇게 그 종이에 써 있으면은 자본금이 5,000원이에요. 여기다가 주식을 곱하는 것이죠. 만주다. 그러면 5천만원. 자본금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정확하게 알아두면은, 자, 그런 거였구나 깨달을 수 있는데, 증자 혹은 주식 발행하게 되면은 자본금이 대변으로 증가하죠. 이거 뭐예요? 증자는 주식을 발행하는 건데,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은 주권을 인쇄하게 되죠. 이 종이를 인쇄할 거 아니에요. 주권을 한 장 인쇄를 하면은 5,000원이 늘어나죠. 액면가액이. 2장 인쇄하면 10,000원이 늘어나고. 그런 식으로, 자, 주권을 인쇄할 때마다 액면가액이 늘어나죠. 이 종이에 적혀있는 금액이 자꾸 늘어나요. 자, 자본금의 정의 자체가 액면가액이기 때문에 증자 혹은 주식 발행하게 되면은 자본금이 그만큼 증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감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감자할 때는 자본금이 차변으로 감소한다. 왜? 감자는 시중에 돌아다니던 주식을, 주권을 갖다가 소각하는 거죠. 주식을, 요 종이를 갖다 패 죽여야죠. 그러면, 자, 액면가액 줄어들죠. 자, 한 장 찢어버리면 5,000원이 감소해요. 2장 찢어버리면 10,000원이 감소하고. 액면가액이 줄어든다. 액면가액이 자본금이기 때문에 자본금이 그래서 차변을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1번은 완전히 맞는 설명이에요. 자본금의 액면가액이요.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과 나머지 쩌리로 구분해 표시한다. 맞아요. 자, 여러분들 전산세무 2급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것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분 표시하는 거.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으로 구분해 표시해야 된다. 자본잉여금은 지금 나온 게 맞아요. 주식 발행 초과금과 나머지. 그 다음에 자본조정은 자기 주식 있죠. 자기 주식을 별도 구분 표시할 것. 자, 요 세 가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다음 3번. 매도가능주권 평가손익은 자본조정 항목이 아니죠. 이거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미처분 이의경음은 배당 등으로 겁나 처분할 수 있는 이의경을 말한다. 맞죠? 뭐 배당을 하든지 각종 준비금이나 그런 거로 적립을 하든지 아무튼 간에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이의경을 말하는 것이죠.